이번 시간에는 우리 퀵 정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퀵 정렬이요. 퀵 정렬은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일단 퀵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퀵 정렬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때 이 값들 중에서 임의의 값을 키 값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5라는 값을 키 값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5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숫자가 크냐 작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정해놓은 그 값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갖다 놓고요.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왼쪽에다가 전부 다 이제 위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9라는 값이 있죠. 9는 이제 5보다 크니까 9가 이제 요 뒤로 갈 거예요. 5는 그냥 기준값 해서 요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은 이제 5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은 또 5보다 작으니까 또 3, 그 다음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7이라는 값은 이제 5보다 크기 때문에 5 뒤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이라는 값도 5랑 비교했더니 크죠? 크니까 이제 그 뒤로 오른쪽에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라는 값이요. 4라는 값은 5보다 작으니까 5보다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한번 이제 퀵 정렬이 끝난 거고, 아까 내가 요거를 이제 기준값으로 사용했죠? 이 기준값의 기준을 보게 되면 왼쪽에도 이제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거죠. 그때 요 앞부분에서도 또 기준값이라는 걸 또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3이라는 값을 제가 기준값으로 쓸 거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7이라는 값을 기준값으로 쓸게요. 그러면 앞부분만 보세요. 요 앞부분만 봤을 때, 그럼 이제 기준값 3이 요 자리에 있을 때 2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할 겁니다. 2는 3보다 작으니까 그냥 앞에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라는 값이요. 요 4라는 값은 3보다 크니까 그냥 3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5라는 값은 아까 이제 기준값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7이라는 값을 이제 기준값으로 썼죠. 그러면 7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고, 요 9를 비교해 보니까 9는 7보다 커요. 크니까 그 뒤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8이라는 값은 이 7보다 크니까 또 그 뒤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3이라는 값 기준값으로 썼고요. 5라는 것도 아까 처음에 이제 기준값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7을 이제 기준값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봤을 때 이 기준값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제 요소가 하나씩밖에 없죠. 하나씩밖에 없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기준값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서 아까 제가 7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잡았죠. 기준 잡았을 때 그 왼쪽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는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또 기준이 되는 그 값을 또 정해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제가 9라는 값을 만약에 기준값으로 또 잡았어요. 잡았을 때 이제 8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을 비교해 보니까 8은 9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그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기준값으로 잡았던 게 7이 그냥 이 위치에 계속 있으면 되고, 9가 요 위치에 있으면 되고, 8이 이제 요 사이로 이제 끼어든다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거 2다, 3이다, 4다, 그 다음에 5다, 7이다, 8이다, 9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하는 이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퀵 정렬이라고 합니다. 퀵 정렬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많아요. 방법이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형태로 이제 정렬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퀵 정렬이라는 거는 레코드에 이제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애고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눠가면서 정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퀵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키의 기준을 이제 잡습니다. 하나의 키를 이제 기준값으로 잡아서 그 키보다 작은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큰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서 서브 파일로 그렇게 이제 분해시키는 그런 방식.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퀵 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임의의 키를 분할 원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더라. 요때 이제 우리가 키값을 정한다 그러는데 그 키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피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퀵 정렬이 정렬 방식 중에서 가장 빠른 그런 정렬 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대부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택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할과 정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료를 전부 다 계속해서 정렬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이라는 거는 특정 값을 우리가 기준값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그 특정 기준값을 보고 우리는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거고 이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할 그 자료들을 두 개의 이제 부분집합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복이라는 거는 그 부분 집합 원소들 중에서 피봇값보다 작은 그런 원소들은 왼쪽에 위치시키고 피봇보다 이제 큰 그런 원소들은 오른쪽에 이제 부분 집합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정렬해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부분 집합의 크기가 더 이상 이제 나눠질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분할하고 정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퀵 정렬은 평균 수행시간 복잡도는 nlog2n이고요. 그리고 최악의 수행시간 복잡도는 우리 5n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퀵 정렬은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특징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퀵 정렬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얘예요.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나눠가면서 정렬을 하더라. 그때 특정 키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봇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할 자료들을 크게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피봇보다 작은 원소 값들은 왼쪽에 위치시키고 피봇보다 큰 원소들은 오른쪽에 위치시켜서 우리가 정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퀵 정렬은 분할하고 정복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정렬을 하더라.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다음이 설명하는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정렬 방식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정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레코드에 이제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앤대요. 그리고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이제 나누어 가면서 정렬하는 그런 방법이래요. 얘는 분할과 이제 정복 이 두 가지를 이제 통해서 자료를 이제 정렬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피봇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려면 최악의 경우 2분의 nm-1의 비교를 이제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렬 방식을 보고 우리가 퀵 정렬 그렇게 이제 부르죠. 이런 이제 퀵 정렬은 우리 이제 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값은 이제 왼쪽에다가 그리고 큰 값은 이제 오른쪽 서브 파일에다가 분해를 시키면서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정렬 방식을 우리가 퀵 정렬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퀵 정렬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돼요.